네.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가 여우조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앞서서 영화 미나리 관련된 지금 인서트를 들으셨는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지난해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4개 부분을 수상했고 정말 저희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카데미에서 연기상을 수상을 한 셈이죠. 이건 또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좀 특집으로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영화평론가 심영섭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고요. 또 지금 그 아카데미 현지에서 그 윤여정 배우의 기자회견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현장에 그 기자회견 상황이 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돌아보니까 2019년 5월에 네. 기생충이 칸느 영화에서 네.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해서 그때 네. 제가 심영섭 선생님하고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가 이 영화계, 문화계가 엄청난 네.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여배우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리라고는 누구도 아마 예측을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일대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예. 또 게다가 뭐 작년에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탔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아카데미상을 마치 나와 우리나라와 연결시켜서 보는 재미가 생겼다고나 할까요? 네네. 놀라운 일대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해에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한다고 여기에 깜짝 놀랐는데 네. 이제 또 우리가 되고 나니까 네. 이번에는 미나리 여우조연상을 수상할 수 있다고 네. 했는데 됐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그러면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다고 하는데 미나리 몇 개 탄 거야? 라고 궁금하시는 네.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네, 사실은 네. 작품, 감독, 각본, 남우주연, 여우조연, 음악 6개 부분 후보였는데 네. 결국 여우조연상만 탔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요. 네. 그래도 기생충에 이어 미나리까지 네. 한국어 영화가 2년 연속으로 아카데미상에 도전해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셈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배우가 여우조연상 이런 이제 연기 부분에서 네. 상을 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102년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은 한국 배우가 탄생을 했고요. 예. 또 아카데미 역사로만 보자면 우메키 미요시라는 일본 배우가 예전에 63년 전에 아시아인으로 처음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었거든요. 63년 전에? 네. 그래서 두 번째 일이기도 합니다. 네. 전무후무한 경천 동지할만 일인 것 같은데요. 한국 영화의 역사적 순간을 만들어낸 것이죠. 게다가 네. 나란히 경쟁에 오른 후보들의 면면도 너무 강했어요. 대단했고요. 일단은 더 파더로 후보에 올린 올리비아 컬먼은 이미 네. 2019년도 페이보릿 여왕의 여자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수상한 연기파 배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 수상을 했다면 주연상, 조연상을 다 타는 배우가 됐을 텐데 네. 이 윤여정 배우 때문에 가로막힌 거죠. 또 이 대단한 배우가 그 윤여정 배우와 똑같은 동갑인 74살의 글렌 클로즈입니다. 7번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었고요. 수상을 못해서 결국 피터 오툴과 함께 8번째 아카데미 수상에 실패한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여정 배우가 수상 소감에서 이 배우를. 이 글렌 클로즈를 특별히 언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뒷배경이 있는 것이죠. 8번이나 후보에 올랐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이번에도 또 윤여정 배우한테 막혀서 못한 것이죠. 대단한 배우인데. 그리고 뭐 이외에 맹크의 아만다 사이프리드하고 보라색 출연한 그 불가리아 출신 여배우 마리아 바칼로바도 신긴 연기자로서 아주 주목을 받았던 배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인 또 정말 그 대단한 배우들과 함께 경쟁을 한 것 자체가 정말 윤여정 배우로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남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우리가 무슨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네. 이런 곳에서는 많이 수상을 한 적은 있었는데 네.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연달아서 네. 미국상이잖아요. 이게 네. 미국 지역상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냐면요. 아카데미는 미국 영화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수상을 하는 겁니다. 예. 따라서 우리나라 배우가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하려면 예. 미국 영화에 출연을 해야 되는 거죠, 뭔가가.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예. 정의삭 감독이 이제 재미교포로서 미국 영화를 만든 거예요. 예. 한국어로. 하지만 한국어로 한국 배우들을 대거 써서요. 예. 이런 것도 굉장히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카데미라는 게 뭐 깐느나 베니스는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잘 만들어서 영화를 그냥 뭐 잘 만들면 그냥 수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윤여정 배우도 대단하지만 이 윤여정 배우를 어떻게 보면은 출연하고 영화를 만드는 미국 제작사, 미국 감독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맞아떨어진 대단히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아떨어진 드문 케이스라고는 하셨습니다만 정작 이게 우리의 어떤 영화계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이 수상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물론이죠. 한국 영화의 어떤 인지도라든가 또 뭐 한국 감독들 또 미국에서 활약하는 또 한국 뿌리가 있는 감독들 이 모두가 합쳐져서 이루어낸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대단히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영화가 무엇인지 정말 각인시켜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청취자께서도 참 좋아하시네. 0124님은 할머니 만세 대한국민 참 위대하다. 여기서 할머니 만세는 이제 미나리의 할머니. 4988님은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윤어정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윤어정. 예.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라는 뭐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오늘 수상 소감 윤여정 배우가 했어요.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난해와는 또 다른 분위기의 굉장히 달랐죠. 아카데미 시상식이었었어요. 네, 일단 장소도 뭐 유니온 스테이션이라고요. 기차역이죠, 일종의. 기차역이에요, 기차역이에요. 거기가 유니온 스테이션.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어떤 쇼 공연 같은 건 미리 다 그냥 제작을 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심도 깊은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좋았어요. 배우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도 깊은 수상 소감도 하고 또 막 도중에 음악 내보내고 끊기고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롯이 거기에 있는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감독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수상 소감이었고요. 유달리 흑인 배우들, 흑인 스태프들이 그 흑인 총격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던. 지금 미국의 사회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윤여정 배우가 진짜 아카데미 연기상을 수상하면서 수상 소감도 남겼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브래드 피트를 언급하면서 브래드 피트 촬영하는 날 어디 있었냐. 드디어 만나 뵙게 됐다. 여우 조연상의 시상자가 브래드 피트였잖아요. 게다가 에스코트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다음에 유럽 분들이 여여 혹은 정이라고 부르는 거 용서해드리겠다. 채찍게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은 윤여정이다. 자신의 이름을 딱 정정하는 전 그 윤여정 배우한테 제일 좋아하는 면이 이 여성이라는 축복받은 자의식이거든요. 근데 이 자의식이 딱 있는 말씀을 그렇지만 유머러스하게 해주셨고요. 정색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 유머러스하게. 그다음에 아시아권에 살면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그냥 서양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그런데 오늘 직접 이 자리에 오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카데미 관계자한테 감사한다고 하셨고요. 또 미나리 패밀리에게 감사한다. 뭐 스티븐 연, 정의삭 감독, 정혜리, 노엘 모두에게 감사하고 특히 정의삭 감독이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감사 말씀을 드렸고요. 경쟁을 믿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봐왔던 글렌 클로즈와 경쟁할 수 있겠는가. 앞서 말씀하셨던 8번 노미네이트된 그 배우. 우리 모두가 승자다. 경쟁보다는 운이 좋았다. 라고 또 겸손하게 또 이 아카데미상 수상 소감을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미국인들에게 이 한국 배우의 호의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감사하는데 일하라고 종용하는 우리 아들들. 근데 그 유머 코드를 그분들이 알까 싶기도 했었는데. 엄마가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이거란다. 근데 네네. 이거 되게 뭉클한 스토리 아시죠? 윤여정 배우가 정말 이혼한 후에 네.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아. 이전에는 사실은 5편뿐이 출연 안 하셨어요. 톱배우 시절에 뭐 24살 있던 이런 시절에는 한국 영화 5편 출연하고 결혼 이후에 활동 안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생활하느라고 정말 열심히 생계형 배우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스토리가 녹아있는 소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일한 게 이거란다라고 이야기를 거기에도 하고. 유머 코드를 담으시는 게 참 대단하다고 보인 거예요. 담으면서 그냥 그렇게 너무 정색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김기영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저로서는 너무 이렇게 감격적이었습니다. 김기영 감독 천재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김기영 감독을 알지만 다른 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한여로 대표되는 사실은 한국의 천재 감독이시죠.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평가를 못 받은 그냥 괴짜 감독이었는데 이 괴짜 감독이 알아본 배우가 바로 윤여정 씨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자네를 캐스팅했는 줄 아냐? 청승 맞아서 했어. 그 무슨 뜻인가요? 이게 되게 의외인 게요. 당대의 윤여정 배우는 김희선 씨 뭐 같은 아주 톡톡 튀는 귀여운 배우의 이미지였어요. 근데 이 배우 안에서 뭔가 다른 걸 본 거죠. 그러면서 이 윤여정 씨를 캐스팅해서 환혈하는 작품으로 이미 윤여정 씨는 시체스 영화제에 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 배우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미 데뷔 때 이미 대종 청룡 영화상 여우 주연상을 게다가 수상했어요. 신인이 첫 데뷔로. 그래서 당시에 대종상을 수상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것도 신인이 아닙니다. 주연상을 수상을 해가지고 뭐 최무룡 씨 같은 같이 나왔던 분이 아니 이렇게 뭐 첫 작품으로 수상을 해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센세이션했거든요. 그때 사건이. 그러니까 그런 그 이후에 또 충녀라는 작품도 같이 했었고 육식동물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 김기영 감독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시면서 김기영 감독이 화재로 돌아가셨어요. 해화동에서 그 자택이 있었는데 거기 화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이하게 정말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살아계신다면 참 기뻐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 수상소감 한마디 한마디에는 윤여정 선생님의 어떤 삶의 여정이 녹아있는 수상소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그 당시 환여로 첫 데뷔작으로 그렇게 엄청난 그 관심을 모았는데 그 이후에는 근데 왜 그렇게 굉장히 그때도 자의식이 강하시고 사실은 이 연기파 배우인데 1980년대 들면서 한국 영화의 그 연기가 사실은 많이 뒷받침이 안 된 거죠. 어찌 보면 뭐 호스티스 멜로물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80년대 한참 에로물이라든가 있었어요. 이런 맞아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윤여정 선생님 같은 분이 편성하셨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셨고 또 미국으로 가셔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사와 또 사회상이 맞물린 결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만에 복귀를 하셔서 브라운관이라든가 15년 정도 후에 복귀를 하셔서 그리고 이제 뭐 영화판에도 다시 오고 드라마 하면서 이제 수많은 정말 영화와 드라마를 찍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요즘 젊은 분들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지금 그렇죠. 윤스테이 친숙하게 된 거죠. 윤식당도 그랬고 윤식당, 윤스테이도 있죠. 거기서도 정말 그 요리 실력을 대단히 발휘하셨는데 선생님 그때 제가 인터뷰했을 때 재미있는 것이 미국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정말 미나리 그 1세대의 그 이민 가족의 얘기가 선생님이 이제 진짜 이렇게 경험하신 건데 두부를 가족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두부를 만들었다. 두부를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영화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미나리라는 영화는 미국에서 만든 영화지만 미국 영화지만
우리말이 절반 이상 나오는 영화고. 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내에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미나리 참 훌륭한 영화라고는 하는데 그 정도일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미국에서는 정말 이 영화가 엄청난 네. 관심을 모았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이 영화 되게 사실 미국적인 영화입니다. 한국적인 정서가 담겨 있지만 미국의 정신이라는 건 두 가지죠. 개척 정신하고 이민 정신. 그렇죠. 근데 개척 정신은 요번에 작품상을 탄 노매드랜드 네, 자위 네, 네. 클로에 자오가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 영화가 이번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수상을 했더라고요. 작품상하고 그다음에 여우주연상? 감독상하고 여우주연상을 탔는데 예. 정말 받을 만한 작품이고 정말 받을 만한 연기를 했고요. 프란시스 맥도먼드는 이 연기로 이미 3번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여우주연상이 이제 4번이 캐서린 헵번이 가장 많은 수상 횟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근접하는 이제 대배우가 된 것이죠. 스리 빌보드, 파고 이 작품까지요. 그러면 그 영화가 개척 정신을 반영했다고 한다 그러면 미나리는 이 이민 정신을 반영을 한 건데 이 미나리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잘 자라고 국에서도 넘었고 부자도 먹고 가난한 자도 먹는다는 거예요. 삼겹살에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원더풀 풀 이 유머를 미국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원더풀 원더글래스 미나리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할머니에 대한 사랑, 가족의 이런 것들을 담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제가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종교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종교요? 네. 이 영화에는 그 폴이란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 그 뭐 야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폴이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든가 그렇죠. 나오는 이름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진정 믿는 것인가 라는 시스템을 벗어난 진짜 종교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함께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많이 회자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영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이야기도 함께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청취자 1004번님께서 윤여정님 아카데미 조연상 받은 거 축하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이민 가서 사는 모습을 찍은 거라 더욱더 감동입니다. 제 오빠 가족도 이민 가서 살아서 그런지 더 공감됐거든요. 정말 윤여정 씨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고 3402님은 미나리 윤여정이 조연상 받은 건 국가적인 경사인데 공중파 TV에서 미나리 영화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민들 중에는 기생충도 아직 못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라는 이런 그렇죠.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미나리를 우리가 보는 시각과 앞서서 이제 미국 사람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그래도 큰 장치가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일단 연기의 폭이 윤여정 배우가 굉장히 넓은 것이죠. 미국에 갓 도착했을 땐 정정한 할머니예요. 그런데 뇌졸중에 시달리는 말년의 할머니 모습까지 다양한 연기를 소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 자체가 너무 아주 섬세하고 또 다변화해야 하는데 이것을 잘 보여주었고요. 또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할머니의 전형성이 이게 쿠키 굽는 할머니예요. 되게 막 자상하고 자애롭고 부드러운 막 미국 할머니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는 전혀 다릅니다. 이 순자라는 할머니인데 욕도 하고 화투 즉 도박도 하고 남자 팬티도 있고 교회에 가서는 어머니가 낸 그 현금, 그러니까 데이비드라는 이 소년의 눈으로 보면 자기 어머니가 낸 현금을 할머니가 쓱싹하고 또 자기한테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천당에는 노땡큐라고 하느님한테 영화 쪽에 계신 할머니들이 아니고. 근데 이 우리한테는 너무 낯익은 이 할머니가 미국 사람들한테는 너무 신선하고 신기하고 금시초문인 뉴 캐릭터가 된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러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 것 같고요. 이 재미있는 건요. 이 힐빌리의 노래라는 영화로 여우조연상에 같이 올랐던 글렌 클로즈도 할머니 연기로 상을 그러니까는 후보에 올랐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보편적인 할머니상은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딸 대신 손자를 보살피는 규율이 있는 할머니인데 예. 이 윤여정 씨가 분한 할머니가 제가 볼 땐 훨씬 더 유머스럽고 예. 능청맞은 면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LA 한국총영사관에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한국배우 최초로 받은 윤여정님의 기자회견이 곧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현장에서 어떤 그 연결이 되면 저희가 말씀 나누다가 바로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그 기차역에서 한국총영사관까지 얼마 안 먼 모양이에요. 네. 바로 가셔가지고 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자회견 준비가 되면 여러분께 바로 좀 모습을 보다니 예. 너무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윤여정 선생님이 그냥 개인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자, 기자회견 현장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도 안 했고요. 글렌 클로즈라는 여자를 제가 오랫동안 봤는데 그 사람이 8번인가 노미네이트 돼갖고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난 진심으로 그 여자가 타길 바랬어요. 이게 배우라는 직업이 여러분은 그냥 잠깐 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나는 배우를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에 되는 스타하고 배우는 틀려요. 그래서 글렌 클로즈하고 만나갖고 내가 그 여자를 쭉 보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가 좋았어요. 같이 얘기하고 언젠가 내가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영국 갔을 때 그녀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연극을 하는 거 보고 참 대단하다. 정말 열심히 한다. 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브랑쉬에는 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녀가 저하고 또 동갑이더라고요. 그러면 몇 년 전이에요. 그럼 그 나이에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고 하는 거 보고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그녀가 받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저야 뭐 그냥 한번 아카데미 뭐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우리 동양 뭐 어디 변방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뭐 아카데미 뭐 가본 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 봉준호는 갔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녀가 진심으로 받기를 바랬고 저는 자꾸 내 옆 친구들은 우리 영화 같이 한 미나리 친구들은 미나리 선생님이 받는다고 막 그러는데 그거 별로 안 믿었어요. 저 요행수도 안 믿는 사람이고 인생을 오래 살아서 배반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는데 진짜로 제 이름이 불려지는데 제가 좀 영어도 못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 엉망진창으로 됐어요. 그게 좀 창피합니다. 네, 저는 그냥 선생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진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했고요. 네, 미나리의 배우죠. 그냥, 한예리 씨 목소리입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진짜 그냥 역사적인 이 순간에 이렇게 이 장소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께서 아까 잠깐 그냥 넌 이제 견학을 했으니까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좋은 견학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미나리 팀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아마 저희는 아카데미를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봉준호 감독을 만났어요. 제가 오기 전에. 그런데 그 사람은 미국 선도 팬데믹이라고 그래야 되죠. 그 전에 왔으니까 다 자기네 크루랑 같이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제가 저 노미니가 한 사람만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 인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 둘인데 둘 중에 하나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 그런데 저의 이 영화를 하게 하고 지금까지를 여기까지 나를 이 캠페이닝을 하게 하고 한 내 친구 이인아라는 프로듀서가 있어요. 걔가 한테 우리 작은 아들이 자기는 갈 자격이 없다. 이나 누나가 가야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걔도 너무 오스카는 세상에 굉장한 건가 보더라고요. 다 오고 싶어 했는데 이나가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자기는 그냥 노바디인데 예리가 와야지 되는 게 더 아름답다. 우리 영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진짜 우리의 진심으로 만든 영화고 그 진심이 어떻게 통한 것 같아서 좀 어떤 의미로 요새는 진심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이 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뒤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요. 그냥 이 예리가 오게 된 데까지 저도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거. 예리는 내 딸로 나왔고 그러니까 영화를 위해서 예리가 오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예리보다는 군번이 높으니까 그래 오라 그러라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리 그 미나리 만든 식구들하고 감독서부터 썬댄스까지 보고 못 봤죠. 못 봤는데 이제 같이 우리 다 같이 스티븐 연이랑 다 같이 보자 그냥 그런 걸로 했지 뭐 제가 상을 타고 그러는 거는 상상을 안 했는데 제가 상까지 탔으니까 뭐 그리고 근데 너무 좋아요. 우리는 좋고 근데 미국 사람들 우리랑 똑같더라고. 그냥 계속 나보러 브래드 핏을 본 게 어떠냐고 그러는 그 질문만 자꾸 하시고 그죠? 브래드 핏 본 거 어떠냐고 자꾸 묻더라고. 답은 뭡니까? 그래서 브래드 피트 보고 어떠셨어요? 어머 그 사람은 영화에서 너무 봤으니까 뭐 너무 잘생. 근데 브래드 피트가 우리 영화의 제작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뭐 미국 사람들 말 근사하게 다 하죠. 그래서 다음번에 영화 만들 때 조금 돈 좀 조금 더 써달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굉장히 또 아주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조금 더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크게 쓰겠다고는 안 그러더라고요. 이건 독립영화였었어요. 시사본부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서 보니까 글렌 클로스 저희가 앞서서 심영섭 평론가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도 좀 나왔고 스타와 배우는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참 말씀하신 게 좀 남네요. 선생님은 노력파 배우라고 스스로를 정의하세요. 대본이 아까 성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동작 하나하나까지 다 그 미리 연습을 해가신다고 하고요. 또 사소한 연기도 다르게 해보시려고 노력한대요. 예를 들어 전화기를 끊을 때 전화기를 보지 않는다. 이런 것도 다 숙지를 하셔서 단순히 연기가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전형적인 연기를 안 하려고 그토록 노력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녹아 들어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브래드 피트 이해한다고 아까 그 얘기도 하셨는데 아니 근데 브래드 피트가 돈을 냈다는 건 무슨 말인 거예요 이게? 브래드 피트가 배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작자도 해요. 플랜 B라고 하는 제작사를 만든 거죠. 워낙 브래드 피트가 또 할리우드 인맥도 많고 본인의 어떤 자본도 있으니까는요.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플랜 B는 큰 어떤 그런 헐리우드의 스튜디오 영화를 만드는 영화사가 아니고요. 작고 내실 있고 예술적인 영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덕분에 미나리가 이번에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한 것이죠. 근데 돈은 좀 더 써달라고 아까 얘기하는 것도 좀 나왔었는데.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무슨 이런 이런 정말 일반적인 어떤 민박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곳에서 숙소를 잡아가지고 정말 알뜰하게 이렇게 서로 정말 이게 개런티도 거의 뭐 많이 못 받고 이렇게 어떤 예술적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배우들이 단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미나리의 OST 비의 노래가 나가고 있는데요. 한예리 배우가 부르고 있고요. 이번 아카데미 음악상 후보였던 노래 나가고 있습니다. 참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우리 배우로는 최초의 수상이었습니다. 기자회견도 함께 했었고요.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심영섭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본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